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포항 하면 포스코 있고 포항공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뭐 이 주변이죠. 당연히 아파트가 지어지면 당연히 뭐 그곳에 초등학교 있고 자연환경 있고 교통편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있다. 뭐 그런 말 적어 놓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보시다시피 8사형이죠. 8사형. 뭐 쉽게 말하면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 뭐 25평 뭐 그렇게 있고 뭐 공급 면적에서 여러분들이 뭐 82평형 뭐 34평형 뭐 그러한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아파트가 이게 경상북도 포항남구 5천홈에 이제 지어진다는 거죠. 얼마에 지어지냐면 2억 9,961만 원에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런 거죠. 현재 84 전용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 25평에서 2억 9,961만 원은 현재 2020년에 3.3이라는 거예요. 3.3이라는 거예요. 이 3.3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서울 역세권 분양가는 그런 거죠. 10점 이상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는 앞으로는 2억 9천이라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 역세권 분양가로 볼 수 없다는 거고 그 옆에 있는 뭐 광명 거기서도 볼 수 없다는 거겠죠. 부산 뭐 울산, 뭐 대전 그건 볼 수 없는 거죠. 그 분양가는 이제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광역시에서 외곽으로 가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역세권 광역시에서 중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청이 있는 소재지부터 이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바로 이 3.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점대 3.3이라면 그래도 도청이 있는 곳에서도 약간 외곽편에 존재하는 어떤 신도시 뭐 개발하면서 나오는 바로 그 정도의 어떤 분양가 수준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경상북도 포항 남구 포항이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곳에서 3.3으로 봤으니까 이 지역이죠. 원동이니까 뭐 원동 부영 이곳은 이제 아파트가 기존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본다면 보시다시피 2007년에 사용을 하도록 했으니까 한 13년 이제 14년 차로 이제 14년 차 뭐 이렇게 되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보면 현재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2009년도 한 2009년도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1억 4,550만 원 정도 했다는 거죠. 실거래가 찍혀져 있는 게 그렇게 찍혀 있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1억 4,550만 원은 3.3이라는 거죠. 3.4다. 3.4다. 그러면 현재 있을 수 있는 금액은 2억 2,500에서 뭐 2억 5천 뭐 그 정도 금액대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금액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들은 1억 5천 1억 5천 정도 하고 있는 거죠. 1억 5천 정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억 5천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이 금액들이죠. 이 안에 있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아파트가 지금 저평가냐 아니면 원래 이 지역은 3점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냐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점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점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낮다는 건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1억 4,550만 원 갖고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죠.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나서 보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면 무엇이냐면 건축비로도 2억 4천 정도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2억 4천 정도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가 이 3점대에서 분양가를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2억 5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게 지금 여기인데 그보다 1억이 저렴하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지어진 아파트를 1억 정도 싸게 내놓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1억 5,500이 더 뒤로 밀려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밀려나기가 어떤다? 여기서 중요한 건 2억 5천도 2.8이면 1억 4천은 보시다시피 한 1.7 정도 되겠죠. 1.7이라면 소도시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아, 그렇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동 갖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지어요.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안 짓는다. 차라리 안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판단이냐면 어차피 이 지역, 이 포항이라는 지역이 어차피 3.3, 이 3점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1억 5천을 하든 1억 6천을 하든 뭐 1억 7천을 하든 상관없이 한 3억 근저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금액에서 뒤로 밀려날 수 있냐? 밀려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밀려나기가 굉장히 없다는 거예요. 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그냥 서울과 광역시로 놓고 보자면 어떤 아파트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한 10년 됐어요. 10년 된 역세권 아파트가 있는데 부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나 이런 데서 5억 2천으로 분양을 해주고 있는데 서울 10년 된 역세권 아파트가 5억 2천이다. 그럼 여기서 더 밀려날 수 있냐 하면 밀려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이 아파트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내가 왜 광주에 분양을 받냐? 저 아파트를 사자. 서울 아파트를 역세권 아파트 10년짜리 그냥 5억 2천 주고 사자라는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똑같이 어차피 이 밑에서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소도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자, 부동산은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은 어떤 거냐면 어차피 거주잖아요. 거주. 이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분양가가 영혼까지 끌어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다 쓸 필요는 없다. 내가 포항에서 살면서 뭐 오래 살 거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내 신체만 끌어다 쓰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건 내 직장과 우리 부인의 어떤 직장 아니면 우리 가족의 어떤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분양 넣으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혼까지 끌어다 써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포스코 하청의 하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도 결혼했는데 네일 아트다. 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뭐 그렇게 소득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이런 거 다 털어서 한 8천 정도나 나왔다. 7천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게 나왔는데 그랬으면 이럴 경우에는 이걸 분양받는 게 낫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무리다 싶으면 이것도 무리죠. 사실 한 7천 정도 있는데 1억 5천이라면 또 7천만 원 빚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전세로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이 지역은 안 오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아파트는 안 오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아파트는 지금 1억이 싼 거예요. 즉 어떻게 말하면 1억이란 2억 5천 정도로 볼 수 있는 아파트가 반 가격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1억 5천이고 10년 전에도 1억 5천이고 지금도 1억 5천이라면 사실 50%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격은. 그거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2만 달러 국가에서 3만 달러 국가를 변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분양가도 올라간 거고 서울 아파트 가격도 올라간 거고 광역시 아파트 가격도 올라간 것처럼 즉 이런 지방에 있던 소도시들은 거의 소도시 가격 즉 1점대까지 내려온 다음에 거의 끝장까지 왔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무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세보다는 매수를 하셔서 내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리가 되신 사람들이 이런 걸 매수하는 게 맞죠. 실거주 목적으로라도 맞는데 이 금액도 무리가 안 되고 이 금액도 무리가 안 되신 분들은 포항에서 그다지 그런 거죠. 투자를 목적으로 갖고라든지 아니면 나는 것보다 더 큰 몰래서 놀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무리가 되신 분이라면 지금 포항의 어떤 구축 아파트들은 저평가돼 있다. 어떻게 보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쌌을 때 이제 싸게 거래되고 있을 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매수를 하면서 실거주로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딜 가든 뭐 그 돈 갖고 지금에 나와 있는 매매 가격 가지고 어차피 지어준다는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분양사라든지 시행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후루코 도시라는 거죠.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도시가 아니라 포항이잖아요. 포항이고 기본적으로 이 도시가 과거에는 잘 나가면 이 지방의 어떤 도시들이 굉장히 잘 나가면 어느 정도의 가격대까지 올라가냐면 도청이 존재하는 곳들 그래서 전주광역시라든지 뭐 창원
뭐 춘천 막 그런 데 어떤 분양 가격 그런 분양 가격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죠. 그리고 가장 무조건 던져야 될 가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울산 분양가 찍거나 아니면 부산 분양가 찍으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팔아야 된다. 언냐면 나보다 내 지역보다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위에 있는 곳에 분양가보다 더 높게 매매가가 형성된다면 무조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던져야 된다. 두 번째, 두 번째 이거죠. 서울시장이 붕괴되면,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붕괴되면 사람들이 여기서 수익률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지방으로 그 돈이 흐른다는 거예요. 지방으로 돈이 흐른다. 그 지방으로 돈이 흘렀던 지점이 언제냐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그 정도 사이 때까지 돈이 한번 흐른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 때가 온다면 또 매도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굳이 살 거면 그래 뭐 모르겠어요. 굳이 살 거면 또 그게 세금만 더 나가는 건가? 아무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돈이 흐른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